정치 맞수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화면을 보니까 의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모습인데요. 국회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류 위원장님?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표결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벌써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여당이 제기하는 공수처 수사까지 지켜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합의된 특검안에 내자라고 하는 이 정도의 협의와 타협의 그 여지는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대통령의 거부권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느낌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 없이 다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자. 근데 그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절차에 따라 하면 됩니다. 저는 경찰 수사 결과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박정원 대령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공수처도 이제 곧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 가지고 만약에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 그 내용 가지고 국정조사하면 됩니다. 국정조사해서도 부족한 게 있다 하면 특검하면 됩니다. 이건 시간 끌기가 아니고 모든 그 사법기관과 재판 결과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거죠. 저는 이런 단계를 좀 가져가야지 민주당 이렇게 하면 또 바로 다른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안에 비해서 두 번째 안에 비해 두 번째 안이 독소 조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안은 또 같은 법안으로 낼 수 없으니까 무언가는 수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독소 조항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이 특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특검 재표결을 올린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시겠지만 책임자 처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임성근 전 차단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원래 결론이 났었던 사안들이 계속 뒤집히는 광경들을 저희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아주 명쾌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산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객관성 있고 중립성 있는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서만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수처에서 수사를 마쳐도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고 검찰을 관할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런데 이 수사 외압 의혹은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수사 외압을 가했다라고 지목되는 주체들이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시간을 지체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지금 한동훈 대표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후보 시절에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표결에서는 거부권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에 있을 야당과의 협상에서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당대표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사탕 발린 거짓말만 늘어놓은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1호 과제는 결국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표 8표가 나오겠느냐 했을 때 여야 모두 그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법안이 재표결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수정안을 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안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부권, 또 폐기 이렇게 악순환으로 또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국민의힘은 한결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한결같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네. 제3자 추천안을 내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네.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당 내에서 이게 그러면 민주당론 따라가자는 거냐? 그거 절대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결과를 지켜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수정 내용과 그리고 조건 내용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길게 남지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는데 길게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바로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거면은 하루 이틀 만에 또 내겠죠. 내고 또 본회의 때 통과시키겠죠. 그리고 대통령 올려가지고 거부권을 또 받겠죠. 이런 부분이 두 번이면은 네. 이미 국민들께서도 어떤 그 인내 한계치 그러니까 이게 수사 결과 왜 안 나와가 아니고 경찰도 나오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공수처도 곧 나올 거고 나옵니까? 곧 나와요? 네, 여당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오히려 반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말로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체적 진실들이 오히려 지난번에 그 청문회 통해서 탄핵 청문회, 탄핵 소추 청문회 통해서 오히려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훈 대령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받은 적 없다. 그 누구를 빼라 넣어라 지시 받은 적 없다 하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국회에서만 했겠습니까? 공수처에서도 했었고 재판 중에서도 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법의 영역에서 먼저 해소돼야 될 부분을 우리가 너무 정쟁용으로 이용해서는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무엇이 맞다. 문제겠는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네.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재표결을 반복할 이유가 없겠죠. 없다.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뭐가 그렇게 두려우셔서 이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인지 저 같으면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외압 가한 거 없고 진상규명에 찬성한다. 이채해병의 죽음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은 하나죠.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라고 대국민 약속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내가 그때는 특검하자고 하겠다. 이 말은 사실 언어 도단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이 진상 규명을 함에 있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이 결국에 대통령을 포함한 그 주변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수로 본인이 판단하고 이 수사가 잘 됐다 못했다를 판단하죠. 본인에게 어떠한 수사 외압의 정황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네. 그 수사는 잘 된 수사고 본인을 향해서 뭔가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수사고 정치 수사 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도 본인이 문제가 하면 된다. 안 되는 네.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의 시험 때는 아마 지금 이번 재표결이 아니라 다음번에 다음에 될 거다. 민주당이 네. 어떤 수정안을 바로 발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안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수정안을 내놓게 된다면 그땐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오늘 본회의에 또 하나 올라있는 법안이 방송 4법입니다. 이게 상정될 예정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었는데 정부 여당에서 거부를 했고 그래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나선다. 지금 이런 건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한 무한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에요. 어떻습니까? 영화 어벤져스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네. 도루마무라고 나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네. 계속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거의 국회가 도루마무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은 우리 당도, 우리 당 지도부도 존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국회의장의 역할이고요. 하지만 그 중재안을 손바닥도 마주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마주칠 수 있는 손바닥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방송 4법 해가지고 이제 그 이사들의 임명권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인사권 행정부에 있는 거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돼 왔고요. 민주당도 2016년 총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은 본인들이 국회 장악하고 대권 장악하고 했을 때 결국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방송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정권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대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네.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이 방통위원장은 뭐 탄핵 직전에 본인 사퇴하고 나갔지만은 그렇게 의결된 대로 먼저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이것까지 맞고 나서 네. 그 권한대행까지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 중에서 탄핵당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던 게 민주당의 뭐 의회 독재, 의회 폭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늘 이제 민주당을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원식 의장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민주당 멈춰라. 멈추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거 멈추고 네. 둘이 2달 동안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를 다시 해봐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국민의힘이 그렇게 원하던 대화, 타협, 소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의회의 정신을 살려서 협의의 장을 여셨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냐? 뭐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존중이 아니라 거부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운운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소통을 진정으로 바랬던 게 아니라 네. 그냥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에 불과했고 사실상 이 방송 장악, 이 정부의 방송 장악에 여당도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협의체 구성과 대화를 하라는 이 의장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얄팍한 술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여야 대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국민의힘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서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선수와 심판 고르는 거고 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회의에서도 개혁 변화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돼 있으니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안에는 반대한다. 이거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 대표가 제안한 수정안이 있잖아요. 대법원장을 비롯한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인데 근데 당내 이견을 좁히는 토론도 하고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근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이잖아요. 이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가능하게 만들어야 가능하게 된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도 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미흡하다고 한다면은 특검을 자처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우리 이 특검법에 대한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손으로 만들어진 그 공수처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낼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제 쏟아내서 그걸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특검은 곧 탄핵이다라고 하는 그 일부 후보들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 프레임이 좀 이렇게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는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논의가 될 만하다. 지난번에도 이게 뭐 이탈표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얘기 많았을 때 한 표 외에는 결국 없지 않았습니까? 한 표 맞아요? 네, 그때 한 표였죠. 그때 한 표였고 이제 더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처음 리더십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어느 정도 법치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 사건의 경과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저는 민주당의 특검은 따라갈 수 없는 법이라는 게 공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신다. 어떻습니까? 아까 첫 시험대가 될 거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유의미한 성과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당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원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못 박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내 사안은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당대표 당신에겐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게 무조건 다 친한만 뽑힌 게 아니거든요. 지금 비한도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걸 보면 결국 당대표의 어떤 노선이나 전략에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네. 분명하게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추진할 거냐라는 논의를 하기 이전에 애초에 원천 불가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룹들이 당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힘을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네. 말씀 지난 19일에 네, 이제 비공개 비공개 요청에서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네. 건데요. 19일에 우리 당의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19일 날 그때가 뭐 있었습니까?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 전에 네. 가장 격양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후보들뿐만이 아니고 네. 원내 의원들도 이러다 우리 정말 큰일 나겠다. 이 당 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당 양단 나겠다 했던 위기감이 최고조로 네. 다다랐던 순간에 네. 원내 대표로서 당연히 원내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했던 부분이지 당 대표 어대한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맞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었다.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의원들을 봐주시기를 다독이는 바랍니다.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땐 거예요? 저희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네.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비서관님 말씀을 하실 때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랬지만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 되신 분 두 분이 김재원 의원하고 그 김민전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임 최고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원외 당대표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시각도 제기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포지션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네. 이게 원내 의원들과 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사이를 갈라치기로 비춰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원내와 원외를 갈라치기 하는 그림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원내와 우리 당의 원내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큰 차이는 원내 의원들은 전부 다 영남 쪽입니다. 그리고 원외는 거의 다 수도권 험지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민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네. 수도권 험지에서 함께 정치를 해온 사람들의 입장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재원 의원은 네. 또 우리 당내 지도부 중에서 유일한 영남 출신 아닙니까? 네. 좀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그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네. 어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최고회의가 첫 번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최고위원들도 지도부도 스킨십할 네. 시간이 없었어요. 네. 이제 하나씩 좀 스킨십 하기 전이라서 네네 그런 그렇게 부분들 말씀을 하셨다.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당내 네. 토론을 통해서 네. 좀 합의점을 찾아가겠다 했는데 네. 지도부 내 토론 먼저 하면서 찾아가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스킨십이 늘어나면 좀 달라질 거다. 지금 저녁 식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서 당정 관계는 어떨까라고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만찬을 했어요. 삼겹살 만찬이었다고 하던데 대통령이 직접 고른 메뉴인데 당정대,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통합의 의미다.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음식이 삼겹살이다. 이래서 골랐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맥주하고 콜라로 러브샷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스킨십이 늘어나니까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겁니까? 봉합돼야죠. 안 그러면 봉합이 큰일 안 납니다. 된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네. 또 그 만찬을 네. 보고 이게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과 1대1 직대를 하지 않고 다른 출마 후보들까지 불러서 네. 이게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소원한 자리를 좀 이렇게 분위기 물타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만찬에 있었던 파인그라스가 네. 대통령실 건물 안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주로 저 파인그라스가 굉장히 오래된 양옥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평소에는 직원들이 간식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하는 식당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저녁에 이렇게 만찬이 있을 때 대규모 만찬 시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네. 저곳에 들어가는 것과 네. 대통령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출입 절차라든지 의미라든지 다릅니다.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너와 나의 관계보다는 우리는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조만간 신임 지도부 별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별도의 그 시간이 따로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대통령실 안에 또 소규모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깊은 얘기가 이어질 거라고 그때는 생각합니다. 이어질 거다. 이제 시작이다. 네. 갈등 봉합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네. 일단 저 자리에 네. 이렇게 한동훈 당선자, 그러니까 대표 당선인만 부른 게 아니라 낙선한 후보들까지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전날의 주인공이어야 할 사람을 조연급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그 한동훈 불편함. 대표가 주인공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단 뭐 다 부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대통령과 어떤 독대의 자리가 있었느냐 네. 따로 만나서 이제 비공개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사실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용산과 당의 갈등이 좀 극명하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대통령께서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자리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네.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지는 못했기 때문에 러브샷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거죠. 뭐 러브샷 한다고 다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휴전 상태에 돌입되어 있지만 곧 다시 전시 상태가 될 것이다. 곧 네. 전쟁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곳곳에 첨예한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는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는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한 네. 그 수사 상황, 또 논란, 그다음에 여기에 관한 특검법 이런 부분들이 다 산적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그런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을 조금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내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이는 겁니다. 갈등의 씨앗이 보이고 그것들이 절대 메꿔지지 않는 격차를 이미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걸 계속 추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추진을 하면서 이게 불거지게 되면은 갈등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는 저는 갈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큰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네. 대권까지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차별화를 할 거냐 이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 민주당 측에서 억지로 막 밀어붙이고 억지로 주장하는 그런 정쟁용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와 굉장히 맞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추진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저는 이번에 더 필요성이 커졌다고 봐요. 검찰이 그렇게 거의 출장 수사하듯이 김건희 여사 측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그렇게 조사를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여당에겐 굉장히 악재란 말이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그저 대통령을 호위하는 데에만 있겠느냐. 한동훈 대표는 아마 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갈등 봉합이 이제 시작됐다,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더 고려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특검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정말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으나 네. 민주당 덕분에 네. 함께 힘을 합쳐 갈 것 같습니다. 외부에 적이 있어서 네, 외부에 네. 너무 강력한 적이 있어서 함께 네. 힘을 합쳐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네. 야권에서는 당내 분열을 한번 또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특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역대 영부인 중에 현직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자체해서 받은 것 자체가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혐의가 없는데 조사를 받은 것도 최초의 일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영부인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이 협조해 준 것도 최초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조사에 협조를 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명품 가방 이 부분이 추가로 해서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처벌 규정도 없고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게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 피의자거나 핵심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자초했는데 이것 자체가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 좀 더 맞아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경선 토론 과정 때 공통 질문으로 나간 토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사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때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고 모든 후보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락되어 갈 때 그런 사과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국민적 눈높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왠지? 네, 정말 이 논란은 끝나지가 않는 논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뭐 현직 영부인이 조사를 받는 일이 뭐 네.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현직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고 그 장면이 찍혀서 국민들께 공개된 일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검찰청에 소환을 하게 되면 뭐 경호상의 문제, 안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뭐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그렇게 치면 뭐 이재명 대표도 검찰청에서 수사받으면 안 되는 거고 과거 역대 그 대통령의 가족들도 검찰청 가서 그 수사나 조사를 받으면 안 됐던 거죠. 그렇게 위험한 장소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들 다 권력과 이제 맞닿아 있는 핵심 관계자들인데 그런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을 통해서도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조율이 됐고 네. 사실상 김건희 여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다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그 장소 제안 자체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먼저 네.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엄포를 놨다고 하죠. 이 조사 사실이 공개되면 조사가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들 다 핸드폰 제출하고 조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앞에서 어떻게 그 핸드폰 다 제출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시죠? 그 형식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 측이 편한 곳에서 김건희 여사 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다 조사를 한다라고 했던 그 방침도 이미 내부적으로 다 세워져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 김건희 여사의 편의에 맞춰서 김건희 여사 눈치 보기 하면서 출장 조사를 해줬다. 근데 도대체 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진상이 규명이 됐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명품백 그래서 제출 받았습니까? 그 명품백 지금 어디 있나요? 증거물로 제출받았나요? 이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한 검찰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진상을 규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히려 이번에 검찰이 사실상 본인들의 조직에 스스로 먹칠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네. 박성민 최고도 청와대 근무해 보셔서 잘 알 텐데 네. 이게 영분에 대한 경호 조치가 내려가면은 정말로 대통령에 준하는 철저한 경우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요. 하루 전에 사전팀이 가가지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CCTV부터 동선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콘센트 부착돼 있는 거 밀봉한 것까지 모두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수준의 경호 수준으로 가게 되면요. 검사들뿐만이 아니고 국무회의 할 때 장관들도 핸드폰 제출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절충안을 찾은 게 제3의 장소, 경호처가. 네. 그리고 경호처는요. 윤석열 비서실 경호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호처입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이 오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경호처는 본인들의 프로세스대로 그 매뉴얼대로 경호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경호처가 검찰청에 가가지고 네. 사전 작업을 하고 동선 파악하고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모든 내용이 다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다. 네, 오히려 그 모든 동선이 파악하게 되는 거고 조사한다는 사실이 다 유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 제3의 장소에서 한 거고 여기에서 검사들이 당연히 들어가기로 한 검사들 거기에서 다 확인받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제출까지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국무위원들도 휴대폰 제출하고 가는 거 이거 검사가 참고조사하러 가는데 검사들만 따로 내지 마라라고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그 매뉴얼 복잡한 건 저도 아는데요. 네. 그거 그냥 검찰청에서 그럼 하시면 되죠. 네. 그럼 뭐 굳이 제3의 장소를 찾아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원하는 대로 검찰이 들어줄 이유는 뭡니까? 현직 영부인이니까. 현직 영부인이어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그 조사 받는 사실이 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공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모욕적인 또는 테러의 위협 이런 것에 처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저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이 자진 출두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투명하다? 크고 네. 이렇게 분노를 국민들께서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야당 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면서 그 영부인과 관련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지어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어야 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검찰청 소환은 절대 안 된다라는 방침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검찰 조직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이건 결국 영부인의 심기경으로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나가는 거를 엄포를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 자체가 이미 특권의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재명 네. 대표나 야권 네. 인사들처럼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돼서 소환당해서 수사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네. 참고인으로서 그 조사에 협조를 한 거죠.
그거를 절대 같은 프레임으로 나서 보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야권 인사들은 그 즉시 즉각적으로 털면서 네. 김건희 여사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그 검찰로 이첩된 게 올 1월이었습니다. 이첩되고 이제 형사부 배정된 게 올 1월이었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던 거고요. 네. 그러면 네. 여기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연루원들 지금 4차례 소환 조사에도 다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이 여야가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는데 김명수 대법관 지금 조사받는 거 3년 5개월만 아닙니까? 김혜경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이 법카로 조사받는 거 2년만 아닙니까? 저는 검찰의 이 속도 굉장히 불만 있습니다. 정말로 정치적인 거나 정무적인 거 다 빼고 네. 있는 그대로 정말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의 이런 조사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협조도 빨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도 이 조사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길어져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이게 다 추미애 의원님 덕분입니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 회복해달라는 이원석 그걸 안 검찰총장의 해줘서 그렇다? 요청을 네. 거부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용산과의 소통을 네. 강조하셨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요청을 언제 했냐면 네. 이번 7월 7일에 이달 초에 했다? 했습니다. 네. 임기 2달 앞두고 했습니다. 네. 그게 뭐 어때서요?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수사지휘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언론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는 회복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한동훈 지도부 구성이요. 아까 뭐 최고위원 2명만 친한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당내에서 힘을 받으려면 지도부 구성은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최고위에 같이 앉는 그 지도부 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첫 번째로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제 원내위원장 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네. 지명직 최고는 원내 수도권에 네.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당의 그 지도부의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원내에서 본인과 호흡에 맞춰줄 네. 만한 원내 사람이 하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사무총장이 있을 겁니다. 사무총장 역시 당의 모든 전국 조직과 당무를 네. 장악하는 내용이라서 원래 보통은 여야 상관없이 3선 이상급 의원들이 했습니다. 3선 이상급 의원들이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사무총장도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는 원내 중진이 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장이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싱크탱크로서 이제 우리 당의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또 거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중도 수도권 청년의 관점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자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느냐가 관건인데 네. 지명직 최고와 네.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좀 원내에 좀 마음을 싣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전망되고 네. 다만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원의 의견과 수도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원에서 요구했던 그런 좀 참신하고 젊은 인사로서 하는 방안도 네. 모색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 구성을 좀 신경 쓸까요? 어떠세요?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한 네. 국면이니까 써야 되는데 이게 뭐 탕평 인사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 친윤 의원들이나 아니면 비한동훈계 의원들의 견제가 시작됐고 원외에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탕평 인사를 할 정도로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자기 사람을 잘 채우는 것이 제일 과제로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 중에 정치력, 당내 정치력이 있는 인사가 얼마나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지지그룹이 거의 다 초재선 의원들인데 그렇죠. 사실 이런 분들은 각계전투하기 좀 바쁜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당직을 맡은 분들은 이제 당대표를 대신해서 당내에 좀 중요한 갈등 국면이나 이럴 때 좀 정치력을 발휘해줘서 든든한 우군이 되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 그게 좀 의문입니다. 자, 오늘 국회는 어제 오늘 또 시끄러운 그 청문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리고 있는데 시작부터 기싸움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낙서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미디어 전반에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좀 줄여주시죠.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저기요, 받기보다는 잠깐만요. 편향성 논란에 이진숙 네. 후보자님, 2분 드리겠다고 했고 2분 내에 요약을 해주십사고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진행 발언도 여러분이 하실 거고.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로만. 얼마 전에 예 아니요로만 이재명 답을 대표가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걸로 아니요로만 답을 기억하는데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답을 주시기 것은 바랍니다. 대단히 지금 잘못된 제가 것이라고. 시작부터 인사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야당은 시작부터 이제 사퇴 압박했습니다. 우선 이제 과거 막말이 논란이 됐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자연인으로서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네. 뭔가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과거에 온라인에 썼던 글이고 온라인에 썼던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그 SNS 메시지로 주고받은 글들, 네. 카톡방, 문자방 네. 이런 부분들이고 세 번째가 통화한 부분들을 이제 녹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녹취한 거를 우리 당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당에서도 이거 뭐 다 깐 적이 있고 뭐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치하기 정말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다. 정말 누구랑 긴밀한 얘기 하더라도 불안하고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다 점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서 기능적 요구를 하는 이런 전문성과 기능적 요구를 하는 데에는 네. 좀 그 사람이 거기 그 분야에 가지고 있던 비전이라든지 혹은 성과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인신공격적으로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청문회 보면서 제가 국회에 10몇 년 있으면서 처음 보는 청문회예요. 일반 장관급 인사의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다? 이런 부분은 보도 듣도 못한 겁니다. 예전에 정홍훈 총리였나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인사청문회가 이제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맞춰서 이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개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부분이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하고 하루는 전문성에 대해서 하고 그랬던 부분이 굉장히 여야가 만족해하면서 청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은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이 아니고 이거 건강검진에 MRI 기기에 집어넣고 나오면 죽일 거다라고 하는 탄핵을 먼저 목적으로 둔 청문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개인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관급 자리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그 능력과 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분의 뭐 어떤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구 친구랑 했던 대화를 저희가 끌고 와가지고 왜 이런 말투를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뭐 이태원 참사 기획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런 거를 암시하는 글을 업로드했던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는 뭐 좌파 영화, 좌파 연예인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을 지목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강연을 했던 바가 있고요. 본인이 직접. 그다음에 이제 뭐 5.18 관련한 이 폭도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글에 대해서 후보자가 과거에 이 좋아요를 눌렀던 전력이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본인의 어떤 왜곡된 역사 인식과 극우적으로 좀 편향된 이런 사상들을 드러내는 그런 뭐 SNS 활동이라든지 이런 발언들, 과거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과 관련된 뭐 보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직무와 연관이 돼 있다. 그렇죠. 이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쨌든 이 언론을 어떻게 보면 총괄할 수 있는 자리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언론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도 모자란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 좀 상식과 일반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그리고 굉장히 좀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다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연인일 때 발언이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네. 그럼 뭐하러 검증을 합니까? 아, 이제부터 저는 공직자니까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르게 사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에서도 네. 자연인일 때 했던 발언들 가지고 여야에서 다 공천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발언들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상실됐다라고 네. 보였기 때문에 여야에서 공천 취소도 하고 이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적용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이게 또 하나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이제 법인카드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사적으로 10,000원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에 대전 MBC 현장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으세요? 어떤 저는 면에서요? 장관급 인사청문회 현장 검증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네. 나온 것 자체가 이 정말 상상력이 다 풍부하다. 이례적이다 지금. 정말 네. 지금 민주당은 네. 역대 없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진숙 후보자가 뭐 10,000원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12,000원짜리 혼밥 먹은 거 뭐냐 이런 부분으로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수행원은 밥 먹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호텔에서 주말에 사용한 거 보통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공영방송이나 그 방송사에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도 공공기업이나 국가나 어떤 정부나 이런 데에서 그 어떤 회동을 하거나 세미나 하거나 할 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뭔가의 의혹을 타가지고 이때 왜 썼어? 이건 누구랑 밥 먹었어? 하는 털기식으로 들어간다면은 한도 끝도 없이 털릴 거고 다만 제가 봤을 때에도 네. 좀 의아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해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해명에서 정말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끼면 사과하면 되는 것이지 정말 그냥 탄핵을 목적으로 두고 어차피 잘라낼 것인데 만신창이 만들어서 잘라내겠다 하는 식의 이런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현장까지 간다는 거는 현장 검증은 듣도 보도 정말로 못했다?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어떠세요? 이게 이준석 후보자가 사적 유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그러려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뭐였는지 제대로 본인이 소명을 하셔야죠. 자료 제출에도 좀 성실히 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준석 후보자가 보면 개인정보 제공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청문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뿐인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말로만 사적 유용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것을 검증할 만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대전 MBC 측에서도 어떤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이 성실하게 오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좀 점검하고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니 이런 부분들 검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제 현장 검증도 한다고 하고 오늘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루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여야 대치가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자가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자도 그렇게 마다할 것 같지는 않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보는 거 환영인 게 왜냐하면 이번이 법인카드 논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뭐 위키트리라는 업체에다가 이제 용역을 주면서 온라인 여론전을 통해서 이 노조를 좀 탄압하려고 하고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파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계약서 문건도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할 게 더 많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노조에 대해서 네. 왜곡된 이런 인식들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과거에 자행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이런 자리에 오실 분이 아니죠. 처벌을 받으셔야죠. 네. 아까 그 막말에서도 보면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글에 이제 좋아요 누른 거 이런 부분들도 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손가락 운동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도 보면 조금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기는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걸 찾아낸 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로 뭐 본인이 그거를 읽거나 혹은 그 기계적으로 그냥 자기 지인들 거 좋아요 눌러주는 걸 수도 있고 하는데 정말 그거를 기억하거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인사검증을 할 때 이런 식으로까지의 개인의 이건 신변 잡기도 아니고 좋아요 누구 눌렀는지 찾아내기까지 하면은 저는 아마 교황이 와도 한국에서는 임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는 열리고 있고요. 최상병 특검법은 아직 상정되지는 않았고 곧 재표결로 이어질 것은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뉴스 후반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